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경제부의 박사이자 방현철입니다. 코인 파헤치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IT 전문 미디어 테크엠의 이수호 부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그 세 가지 키워드로 좀 준비를 해오셨죠? 네, 오늘도 국내 소식을 섞어서 세 가지 키워드를 준비해봤는데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비트코인 채굴업자 흔들린다. 두 번째 키워드는 코인 여행은 끝났다. 귀국 러시. 세 번째 키워드는 다시 뛰는 카카오 클레이튼. 이렇게 네.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해외 얘기네요. 비트코인 채굴업자 흔들린다 얘기인데 요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네, 요즘 비트코인이랑 코인 시장이 전반적으로 가격이 많이 안 좋잖아요. 또 거래소라든지 아니면 이제 코인 발행사들 안 좋은 뉴스들이 사실 계속 네. 나왔는데 이미 큰 뉴스에서 FTX 이슈도 있었고요. 게 나왔고, 네. 네. 그러니까 올 5월에 이제 사실 루나 이슈 터지고 하반기 이제 거래소 이슈 터지고 네. 그리고 이제 올 연말을 장식하는 마지막 뉴스로 채굴업자가 흔들린다. 채굴업자까지 네, 이런 뉴스가 나왔고요. 일단 보도가 처음 나온 곳은 이제 미국의 CNBC에서 어떤 지난 건지 21일 알아봅시다. 예. 네, 코어 사이언티픽이라고 코어 사이언티픽. 네, 예. 이름은 좀 어려운데 음. 코인 채굴업자고요. 음. 미국에서 가장 큰 채굴업자 중에 한 곳인데 음. 여기가 재밌는 게 원래 이제 작년에 IPO를 했습니다. 네. 그 스펙 상장을 통해서 좀 우회로 상장을 했네요. 예. 상장을 해서 주식시장에. 나스닥 시장에 이제 들어간 케이스인데요. 예. 일단은 미국 텍사스주 파산 법원에 음. 일단 파산 보호를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회사가 문을 닫게 생겼다. 회사가 무너질 테니 정부에서 도와달라 이런 얘기인데 일단은 코인 가격이 많이 급락을 했고 갖고 있는 코인들을 계속 많이 팔았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가격이 급등해서 뭐 전기세라든지 유지비에 영향을 줬고 결과적으로 재무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고요. 이게 가격을 보니까 2021년 7월에 이제 시총이 43억 달러로 네. 됐는데 올 12월 들어서 이제 7,600만 달러로 급락을 했고요. 국내 줄었네요. 가격으로 보면은 일단 지금 시총이 한 1,000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1년 새 10분의 1 토막이 났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폭락을 했죠. 그러니까 같은 기간 비트코인 가격이 사실은 이제 작년 말 이제 올 초 한 8천만 원까지 갔다가 네. 지금 이제 2천만 원대 초반 머물고 있으니까 한 4분의 1 토막이 난 건데 채굴업자 시총은 10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내내도 약세장에 머물렀고 또 비트코인 채굴 과정에서 필요한 그 해시레이트라고 하는데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결과적으로는 단가가 안 맞는다.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결국 뭐 채굴업체들은 사실 컴퓨터 막 돌려가지고 맞습니다. 뭐 그 특별한 또 컴퓨터로 해서 채굴기라고 해서 그걸 돌려가지고 코인을 이제 만들어내는 건데 네. 사실 이제 전기료도 많이 올라가고 네, 원자재 맞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면서 전기료도 많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채산성이 안 맞는 거죠 결국. 맞습니다. 네. 생산성이 안 맞는 부분이 일단 제일 크고요. 또 하나는 또 컴퓨터 부품이라든지 그런 것들 가격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많이 뛰었고요. 네. 또 하나는 사실은 이더리움이 이제 올해 채굴이 안 되는 쪽으로 이제 전환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채굴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말고도 정말 다양한 코인들을 채굴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지금 채굴을 할 수 있는 코인들의 시세가 다 엄청나게 폭락을 했고 대장주인 비트코인까지 무너지다 보니까 그 어떤 코인을 채굴해도 돈이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에 머물게 된 거고 네. 또 하나 인건비도 많이 올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실 인건비가 다 많이 올랐고요. 우리나라만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채굴업에 대한 영속적 성장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가뜩이나 많았는데 네. 규제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유럽연합에서도 네. 채굴업에 대해서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오고 이게 사실상 친환경적이지 않다. 너무나도 많은 전기를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측면 때문에 규제에 대해서 시사하는 그런 법안이나 정책적인 움직임들도 있어서 네. 이게 계속 갈까에 대해서 사실은 종사자들도 되게 회의적이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이 지금 국세청이 또 과세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실은 채굴업은 2019년 이후에도 계속 그 나름의 과세를 하고 있었어요. 네. 미국이. 또 연말이기 때문에 내년 1월에 이제 사실상 코인 과세가 미국이 더 한층 더 강화된 방식으로 진화가 되는데 그렇군요. 요것 때문에 비트코인을 먼저 파는 측면이 있어서 채굴업자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들이 상황을 타개하고 세금 때문에 또 비트코인을 팔고 그러니까 가격이 더 빠지고 그러니까 악순환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운영비도 건지지 못하다 보니까 문을 닫는 곳들이 속출하고 있고 이게 또 우리나라에도 사실 되게 많은 채굴업자들이 있습니다. 네. 미국에 있는 나스닥 상장사 얘기를 오늘 먼저 꺼냈지만 국내에도 지방에 보면은 이렇게 비닐하우스 해놓고 안에서 채굴업자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제가 아는 분도 예전에 뭐 그런 네, 거 하시는 다 분도 있습니다. 있었어요. 지인들이. 저도 있는데 지금은 안 하고 다른 일 하세요. 그런 분들이 결국 갖고 있던 장비들을 팔아야 되다 보니까 지금도 용산 이런 컴퓨터 부품점에 가면 GPU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워낙 또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요. 예. 근데 점점점 가격이 떨어지는 거 보면 채굴업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바라보는 게 시선이 예. 예전 같진 않다. 거래소 다 흔들렸는데 결국 그 처음 단에 있는 네. 지금 채굴 업자까지 지금 흔들리고 있다. 맞습니다. 여기까지 좀 얘기를 그러니까 해봤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예. 전기 사용 효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채굴기가 등장한다든지 아니면 전기료가 파격적으로 인하된다든지 아니면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오른다든지 이런 필요 조건이 몇 개 필요해 보이는데 다 현실적으로 당장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아 보여서 예. 채굴업이 지금 예. 어렵다. 여기까지 어렵다. 네. 이 얘기를 첫 번째 키워드로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코인 여행이 끝났다. 귀국 러시인데 해외에 갔던 코인 투자자들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고 있나요? 뭐 이런 네. 얘기인가요? 예. 제목을 여행이라고 잡았는데 예. 사실은 해외 거래소랑 국내 거래소에 왔다 갔다 이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이제 트래블룰이라고 예. 하죠. 코인이 자유롭게 여기저기 떠다니면서 여행하는 거를 일일이 정부 보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코인 여행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네. 지금 일단 해외 거래소에서 이탈한 자금들이 국내로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인데 예. 사실 이유는 간단하죠. FTX가 붕괴가 됐고요. 예. 그리고 또 지금 뭐 다른 데도 바이낸스도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와요 굉장히 지금. 위험하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예. 특히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보유한 자산이 고객 부채보다 그러니까 고객에게 돌려줘야 되는 또는 고객이 이제 예치한 고객 예치 자산보다 3%가량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다 있다고 이 바이낸스는 주장하고 있지 않았어요? 다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그렇지 않다고 하는 주장이 나온 거고요. 음.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는 봐야겠는데 문제는 바이낸스는 본사가 조세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에 지사가 있기는 하지만 전 세계 10여 군데에 지금 법인이 있기는 해요. 네. 하지만 모체가 되는 본사의 재무 기록을 확실하게 감찰 권한이 있는 곳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바이낸스의 주장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회계법인도 뭐 바이낸스 이제 회계 안 하겠 감사 안 하겠다 뭐 이런 뉴스도 나왔잖아요. 네, 내부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신뢰를 얻겠다라는 그런 발표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네. 결과적으로 투자 안전성에 대한 부분이 계속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지금 상당 부분의 자금이 바이낸스를 떠난 거로 추정이 돼요. 지금 보면 국내 바이낸스 이용자가 약 5만 명 정도로 추산이 꽤 되는데 많습니다. 5만 명이면. 네, 예. 이번 달 들어서는 한 10% 이상 이용자가 빠진 것으로 집계가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워낙 또 바이낸스가 경쟁 거래소보다 마진율도 높고 또 현금 자산을 또 많이 갖고 있고 네. 수수료를 많이 그동안 쌓아놓은 현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 뱅크런이 벌어진다고 해서 당장 붕괴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기는 한데 네. 사실 이 바닥에 절대라는 게 없는 게 2위 거래소인 FTX가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요. FTX 무너지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FTX 같은 경우는 자사 코인을 직접 발행을 했고 이거를 일종의 자신들의 현금 유동성에 활용을 했던 네. 측면이 있고요. 그렇다고 따지면 바이낸스도 사실은 BNB라는 자체 코인이 있고 또 바이낸스도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습니다. 네. BUSD라고 BUSD도 1달러랑 이제 1대1로 패깅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가끔 안 맞는다라는 상황이 좀 엿보여요. 사실 네. 안 맞는 때가 지금 있어서 바이낸스도 지금 분명히 투자자들이 크게 위축이 된 상황이고 이게 일부 뱅크런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예. 가장 큰 바이낸스가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외신 보도가 빗발치니까 그 밑에 있는 거래소들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후오비 얘기도 예. 나왔고요. 게이트아이오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해외에서 예. 이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알려진 거래소들이 다 휘청휘청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차라리 국내 거래소로 돌아오자. 그래서 지금 해외파 코인족들이 이제 국내로 돌아오고 있다. 근데 네. 그 국내 거래소는 안전한 건가요? 상대적으로 국내 거래소가 안전하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2021년부터 우리나라 이제 특금법이라고 이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예. 이 법률에 따라서면 이 고객들이 예치한 자산과 거래소가 벌어온 자산, 그러니까 거래소가 사실은 코인과 코인을 거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금으로 코인을 사는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테더로 코인을 사는 마켓이 있어요. 예. 그 마켓의 수수료는 비트코인으로 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갖고 있어요. 음. 그리고 고객 자산도 갖고 있고요. 이거를 엄격하게 구분해서 분리해야 된다라는 게 특검법에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금 금융정보분석원, 뭐 금융당국이 다 관리하고 있어요. 예. 이중 보고 감독을 있죠. 하고 있고 예.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거래소가 은행으로부터 계좌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은행들이 상시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나름의 이중 감독 체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가 고객 자산을 가지고 다른 데 투자한다든지 그런 일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뭐 절대라는 건 없지만 그래도 당국이 많이 관리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내 거래소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 분들이 많아서 최근에 국내 거래소로 돌아오는 분들이 굉장히 네. 많고 언제 다시 이분들이 해외로 다시 나갈지는 알 수가 없으나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워낙 큰고 거래소에서 어떤 이슈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제일 안전한 거는
본인들이 하드월렛 그 네. 컴퓨터 서버에 코인을 보관하거나 물론 인터넷에 연결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보관하는 게 안전하긴 한데 그 비밀번호 외우기도 어렵고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국내 코인 거래소가 안전할 수도 있다. 특히 업비트나 비슷한 같은 네. 대형 거래소는 뭐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해봤습니다. 규제를 했더니 경쟁력이 좋아졌더라 이런 역설이 네, 좀 맞습니다. 발생하고 있네요. 지금 국내에서.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키워드 코인 여행 끝났다. 귀국 러시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얘기입니까? 네, 다시 뛰는 카카오 클레이튼이라고 적어봤는데요. 예. 클레이튼 하면 우리나라 1세대 음. 블록체인 플랫폼이고 사실 네. 저희도 많이 다뤘던 주제인데 일단 클레이튼 기반의 기축 통화인 클레이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예. 5,000원까지 가던 게 최근에 이제 100원대까지 떨어졌는데 이 클레이튼이 최근에 일 악물고 내년에 한번 새롭게 사업을 해보겠다라는 포부를 내비쳐서 네. 그래도 판교에서는 유일한 희망이다라는 얘기가 있어 준비해봤고요. 네. 일단 먼저 간략하게 최근 뉴스를 소개해드리면 예. 카카오에서 블록체인을 개발하는 이 클레이튼을 만든 곳이 그라운드 X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예. 이 그라운드 X에서 디지털 자산 지갑 클립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네. 저희 모두 카카오톡 안에 더보기란을 보시면 이 클립이 있어요. 있어요? 카카오톡 안에도 클립이 탑재돼 있는데 거기까지 다 안 들어가 보는데. 보통 다 안 들어가셔서 잘 있긴 모르는데 있군요. 예. 네, 이 클립이 최근에 이제 예. 업그레이드를 진행했는데 멀티체인 업그레이드라는 걸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되게 말은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 카카오 클레이튼 말고 다른 블록체인에서 돌아가는 코인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줄게. 그 지갑에 보시면 넣을 수 돼요. 있다. 네. 디지털 지갑에. 예. 쉽게 말하면 구글 지메일 계정을 쓰고 있는데 네이버 메일로 들어오는 것도 그것도 지메일에서 다- 볼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굉장히 편리하죠. 음. 굉장히 편리하고 생태계 대중화를 이루기 위해서 사실 크게 문호를 확장한 건데 네.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일단은 기존의 클레이튼, 이 디지털 자산 지갑 클립은 클레이만 보관할 수 있었고 또 하나 클레이튼 기반으로 발행한 코인만 즉 클레이튼 기반으로 하는 사업자들만 코인이나 NFT를 주고받을 수 있었는데 네. 이제는 이더리움 기반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음. 이 별도의 등록 절차 이런 게 되게 까다롭잖아요. 블록체인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손쉽게 전송을 하면 뭔가 클립에 기술이 있나 보네요. 네, 예. 이더리움의 자산도 쉽게 슉슉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열어준다라는 거고요. 예. 물론 당장 카카오톡이랑 연계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보기란에 아까 말씀드렸던 카톡 안에 있는 그 클립에 바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네. 일단은 카톡과는 무관한 별도의 클립 지갑으로 일단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기술적 인프라를 지금 다 만들어서 내년에는 이제 앞으로는 이더리움 말고 다른 블록체인 자산도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문호를 활짝 열겠다. 그래서 자사 생태계 외에 외부 기업 비즈니스도 클레이튼에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문화를 개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더리움 그러면 NFT 대체 네. 불가능 토큰도 이더리움 기반으로 돼 있는 게 많잖아요. 제일 많죠. 예. 전 세계에서 개발자가 제일 많기 때문에 코인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품고 카카오가 한번 오픈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도인데 네. 실제 지금 카카오 클립이 국내에서 얼마나 이용자가 있나 보니까 예. 만여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대중화를 이뤘다라고 보기 되게 어려운 수치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가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일단 NFT 거래 플랫폼 클립 드롭스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지금 이제 미술 쪽으로 요즘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신세계 그룹이랑 예. 뭐 현대백화점이라든지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최근에 클레이튼 기반으로 NFT 굉장히 열심히 발행을 하고 있고 이번 달에 이제 이마트도 NFT를 발행을 해서 예. 이마트 편의점 이마트 24라는 편의점 예, 계열이 있죠. 있는데 예. 거기서 이 NFT를 발행을 했고 이걸 갖고 있으면 그 편의점에서만 파는 뭐 팝콘이나 물 이런 거를 살 수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뭐 쿠폰도 주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요것도 지금 카카오 클레이튼을 통해서 만들었고 요것도 이제 앞으로 클립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게 돼요. 그러니까 즉 이제 정말 너무나도 머나먼 얘기였던 NFT 그리고 블록체인을 손안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클립이 해주겠다라는 거고 예. 이더리움까지도 문을 열었기 때문에 정말 NFT 하면 카카오 그리고 카카오 메신저로 뭐 사실 일도 하고 메신저도 하고 정말 많은 것들을 하잖아요. 예. 그렇게 블록체인판 카카오톡을 만들겠다라는 포부로 내년에 정말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고 일단 앞서 지난 7월에 이걸 위해서 지금 그리드라는 얼라이언스를 만들었어요. 네. 일종의 뭐 기업 연합체인데 예. 여기에 보면 이제 신한 지주도 들어가 있고 롯데백화점, 아모레퍼시픽, 앞서 말했던 신세계 그룹도 있고 정말 많은 대기업들이 지금 카카오랑 파트너십을 맺었어요. 국내 그러니까 대기업들 많이 들어가 있네요, 거기에. 일단 NFT는 내년에도 계속 잘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사실은 유동성을 타고 시작된 친구지만
이게 당장 뭐 돈을 벌기 위한 그런 수단이라기보다는 멤버십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거든요. 정말 VIP라든지 네. 아니면 일부 사람들 네트워크를 모아주는 그런 멤버십으로 지금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카카오가 이런 외부 생태계와의 결합을 꾸준히 시도를 해서 이걸 이제 인터체인이라고 하는데 여러 블록체인을 엮는 거를 의미하는 건데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폐쇄성을 낮추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말 구글 플레이처럼 구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개발 도구들을 오픈 소스로 풀어서 자사 생태계를 정말 다른 제조사에도 풀었거든요. 즉 네. 삼성전자나 LG전자나 다 구글 기반의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도록 했잖아요. 네. 뭐 반대로 애플 같은 경우는 정말 자사 생태계는 자사 기기에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죠. 네. 폐쇄성을 만들어 놨는데 카카오는 반대로 우리가 한번 구글 풀어보겠다. 같은 걸 하겠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 카카오 클레이트는 정말 잘 될지 안 될지 지금은 알 수는 없으나 정말 카카오가 이를 악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어쨌든 뭐 새로운 걸 시작하니까 좀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좀 그래도 좀 국내 기업이니까 좀 기대감을 좀 가져볼 만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요즘 위믹스 사태 이후로 사실 국내 코인 프로젝트들이 많이 좀 힘이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그래도 그나마 지금 내년을 보고 기대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몇 개 없고 사실은 거의 클레이튼이 유일하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클레이튼에 조금 힘을 많이 실어주려고 하는 개발사나 기술 기업들, 개발자들의 의견이 좀 많습니다.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월 22일 목요일 코인 파헤치기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내년 블록체인 어떻게 될 건지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내년 초에 사실은 증권형 토큰 STO 규제도 이제 곧 풀려서 가이드라인 나온다고 하고 아마 미래 가치를 땡겨오는 게 아니라 현재 존재하는 가치를 담보로 하는 새로운 블록체인 비즈니스가 아마 1월 초가 되면 빠르게 나올 겁니다. 네. 그때 되면 정말 코인은 사기가 아니었구나. 단 지금까지 오르고 거래했던 코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새로운 주인이 이 혁신 속에서 새롭게 꽃을 피울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감은 계속 살아있으니까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새로운 흐름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파헤치기 함께해 주신 IT 전문 미디어 테크엠의 이수호 부사장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이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